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빌딩 언니 변혜인 이사입니다. 요즘 최근에 서울 전체에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건축물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요즘에 성수동의 젠틀몬스터 사옥이 가장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데요. 오늘 그 성수동 사옥을 가기 전에 그 젠틀몬스터가 우리나라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 얘기를 꼭 제 채널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명한 상권을 가면 100% 찾을 수 있는 브랜드가 젠틀몬스터, 템버린즈, 뭐 요런 누데이크 요런 건데 이 전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 II 컴바인드입니다. 이 젠틀몬스터의 법인에서 현재 서울의 주요 지역 내에 핵심적인 물건들을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는지 알면 우리가 부동산을 보는 눈을 조금 더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도산공원에서 이 젠틀몬스터가 무려 3개의 건물 필지를 거래를 한 사례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도산공원 중에서도 가장 핫한 골목 사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라인이 어떻게 보면 젠틀몬스터 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지금 건물이 없는 이 코너 건물을 젠틀몬스터가 처음으로 도산공원 인근에 매입한 필지가 바로 이 코너 건물입니다. 이 뒤에 있는 필지를 신사동에서 이제 제일 처음 매입을 한 게 2023년도 11월에 거래를 해요. 근데 그 당시의 시장 상황은 사실 금리가 굉장히 치솟을 때여서 이렇게 빌딩 투자 자체가 좀 거래량이 줄어든 시점이었는데 340억에 금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이 올 현금으로 340억에 매입을 합니다. 대지 121평의 1종입니다. 1종당. 우리 도산공원 편의 영상을 보시면 제가 도산공원 인근은 3종과 1종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 필지가 1종 필지예요. 150%만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이 뒷필지가 340억에 매입을 했고 그 당시에도 평당가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높았어요. 아마 어떤 사용 목적을 분명히 갖고 이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뭐 싸게 사는 것보다는 입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 평당 2억 8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당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입을 한 사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4개월 뒤에 저 옆에 보이는 어티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2024년 3월에 그 II 컴바인드 모자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그 브랜드에서 지금 현재 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2024년 3월이면은 그때도 금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 당시에 얼마일까요? 285억. 또 올캐시를 넣습니다. 그래서 대지 99평형에 285억짜리 거래를 하고 그 당시에도 평당가가 2억 9천 가까이 2억 8천 9백만 원에 당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젠틀몬스터가 올캐시로 쏩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이 뒤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철골을 쌓아둔 것 같이 건물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원래는 주택 건물이었는데 젠틀몬스터에서 매입을 하고 나서 건물을 아예 새롭게 이렇게 지어서 브랜드 성격에 맞게 아예 다시 새로 만들었어요. 다양한 브랜드들을 지금 런칭을 하는 상황에서 주요 핵심지의 건물을 매입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건물을 짓고 거기서 브랜드 쇼를 하고 하는 것이 지금 젠틀몬스터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마케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젠틀몬스터 매입 사례 한번 가서 보실게요. 이 메인 라인에 제가 지금 몇 걸음 오지는 않았는데 한쪽 블럭 코너에 이제 하우스 노웨어라는 도산 플래그십이 들어와 있고 여기 빼고 지금 다 이 라인이 젠틀몬스터 II 컴바인드에서 매입을 한 건데 이 코너 자리는 현대카드가 2014년도에 매입을 해서 현재 현대카드 라이브러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장에서 세간에서 화제가 됐던 거래였습니다. 바로 평당 3억 5천만 원이 넘는 신고가를 완전히 경신해버리는 거래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직거래로 거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임차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건물주, 임대인과 직접 거래를 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산공원을 접하고 있는 3종 대지이기 때문에 대지 가치로서는 이 인근으로서는 사실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지도를 펴놓고 도산공원 상권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이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II 컴바인드에서
지역에서 최고가를 주고도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고, 이 건물 자체가 관광지처럼 외국인들이 이 주변에서 계속 사진을 찍고 이 내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직접 사용하고 시연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195평이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지하 3층에서 5층짜리 건물로 올라가서 연면적이 730평이나 나옵니다. 평당 3억 5천에 매입가 686억 원. 자, 686억 원을 또 대출을 받지 않고 올 캐시로, 올 현금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작년 9월에 이렇게 686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도산공원의 젠틀몬스터 거리를 만드는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죠. 이거보다 지금 더 비싸게 팔린 건물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100평이 안 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당 4억 원도 매도인 호가로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평당 4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딜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실 성수도 평당 3억 5천 찍었고, 한남동도 평당 3억 5천 찍었고, 지금 도산공원 인근도 3억 5천을 찍은 사례이고, 아디다스 도산 건물도 평당 3억 3천을 찍고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 인근의 핵심 코너 자리는 3억 3천 이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임대료 수준도 평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임대차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권적으로 가장 핫한 상권의 모습을 고루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러면 지금 젠틀몬스터가 3개 매입했는데 그럼 다 합치면 혹시 얼마예요? 제가 또 합쳐봤습니다, 여러분. II 컴바인드에서 올캐시로 도산공원 인근에 매입한 3개 필지의 매입가를 합치면 1311억 원입니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매입이라서 4.6%의 취득세를 냈다라고 치면 취득세만 지금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60억을 낸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비가 내리고 있어서 진짜 우리나라 지금 동남아 날씨입니다. 어쨌든 그런 1311억의 부동산 거래를 했고 60억에서 70억 가까이 되는 등기비까지 하면, 그러니까 러프하게 1400억 정도를 현금으로 쏟아 부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성수동에 있는 II 컴바인드 4호, 노에어 서울, 거기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젠틀몬스터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땐 이 II 컴바인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요즘에 어쨌든 성수동도 보면은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실거래가, 그리고 그 기업들이 어디에 돈을 묻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도 분명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오늘 도산공원의 젠틀몬스터, 정확하게는 II 컴바인드라는 법인에서 어떤 투자했는지 알려드렸고, 이따가 성수동도 한번 가서 어떤 투자가 되고 있는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에 또 카페가 커피가 맛있습니다. 지하에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저희는 촬영을 우선 마치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여러분. 안녕. 젠틀몬스터가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하우스도산 지하 1층에 카페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올 때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양측에 보면은 다 외국인 분들이 다 와서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랑 커피를 마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손님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자리 잡은 젠틀몬스터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공간 자체를 이 브랜드 자체 내에서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베스트 사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따가 성수 젠틀몬스터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옷이 좀 바뀌었죠? 그날 우리 도산공원에서 젠틀몬스터 II 컴바인드의 빌딩 매입 소식을 자세하게 전달을 드렸는데,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쏟아져서 오늘 이틀 뒤 오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목요일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저는 성수동에 나와 있고요.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성수동에 새롭게 오픈한 젠틀몬스터 II 컴바인드의 신사옥인 하우스 노에어 서울 건물입니다. 짜잔! 강남에서 영동대교를 타고 넘어올 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신축할 때부터 보였던 건물이라서 좀 어떻게 이게 만들어질까 궁금했던 건축물인데, 우리 뭐 롯데타워라든지 삼성동에 지어지고 있는 현대 GBC 여러 가지 지금 사옥들이 있지만, 이 뒤에 보이는 II 컴바인드가 지금 건축한 이 건물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2018년도에 이 지금 건축물이 들어선 필지 2개를 2번에 나눠서 매입을 했고, 각각
각각 평당 5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2018년도면 사실 이쪽 부분이라든지 연무장길도 뭐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상권도 없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젠틀몬스터 안에서는 뭔가 이 땅에 대한 가치를 좀 예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총 매입가 자체는 509억 원의 필지를 1200평 정도 되는 필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9,000평이 넘는 연면적을 가진 건물로 이렇게 재탄생했습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14층까지의 건물이고요. 지금도 쇼룸을 좀 구경하려고 많은 분들이 웨이팅을 하고 있는데, 상부층은 업무시설로 사용을 하고 일부층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복합문화센터 형태로 그렇게 용도가 되어서 브랜드적인 어떤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뒤에 있는 건축물 사실 멀리서 보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축물이랑 너무 다른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건축비는 400억이 넘게 이렇게 규모 있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똑바로 올라가는 그런 건물보다 이렇게 디자인된 건물 같은 경우에 훨씬 더 건축비가 많이 들고 설계비라든지 다양한 부대 비용에 정말 제가 볼 때 돈을 아끼지 않고 이 건물을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총 사업비라고 치면 거의 1,000억이 넘는 프로젝트의 건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용산의 아모레퍼시픽 사옥도 직접 가보고 다양한 사옥들을 직접 방문하고 분석해보고 공부해봤지만, 이번에 II 컴바인드의 이 건축물은 진짜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멋진 건축물, 누군가 시도하지 않은 실험적인 건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멋있게 느껴졌어요. 아, 이사님, 이 건물 지금 멀리서 봐도 너무 잘 보이고 개방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는 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이 라인에 사실 건물이 있었어요. 심지어 신축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젠틀몬스터가 그거를 철거해버렸습니다. 왜? 내 건물을 가리니까. 그럼 저기까지 산 거예요? 사실 사지는 못했어요. II 컴바인드에서 이 필지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굉장히 딜링을 오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도자가 매각을 하지 않아서 5억에 4천만 원의 통임대를 했고, 통임대 권한으로서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원상복구라든지 뭐 그런 이슈는 뭐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본인의 사옥, 신사옥을 멋지게 지었고, 그 신사옥의 가시성을 좀 방해하는 건물을 아예 통임대를 하고 나서 바로 철거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 난리가 또 났었죠. 그냥 플렉스다, 이거는 완전한 플렉스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저쪽 전면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또 뭐가 있죠? 2조에 팔린 부지 있잖아요. 크래프톤 사옥도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 사옥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아마 준공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1200평의 대지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 크래프톤 사옥이 또 준공이 되면 이 라인 자체가 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연무장길 남쪽으로도 계속해서 상권이 좀 확장되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도로 기준으로 또 이 한강변 라인으로는 다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이 아래쪽은 또 나중에 아파트로도 다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10년 뒤에 여기를 오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성수동 나들이 하실 때 우리 젠틀몬스터 II 컴바인드 4호 하우스노웨어 서울 이 건물에 한번 오셔서 건물 사진도 찍어보시고 브랜드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연무장도 앞으로 확장이 좀 될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연무장길 같은 경우에는 서연무장이 핵심적으로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는 형태를 보여줬는데, 최근에 아직 실거래가 뜨지 않았지만 동연무장 라인에서도 평당 3억 원을 찍고 신고가 경신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땐 분명히 이 젠틀몬스터 사옥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도 영향을 분명히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 건물들 브리핑을 드릴 때 젠틀몬스터 사옥을 중심으로 어떤 유동이 나올지에 대해서 그 유동이 주동선을 넘어가는 물건들은 검토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동연무장 쪽으로도 계속해서 상권이 확장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연무장 라인이 평당 3억 원에 찍었기 때문에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평당 2억 원 생각할 수 있거든요. 18년도에 5천만 원을 사서 지금 7년 동안 거의 4배 이상 오르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브랜드 혹은 기업이 사용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내가 사업 목적으로서의 가치도 올리고 심지어 부동산적인 가치도 분명하게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 있는 핵심적인 투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기업 사옥을 찾으시는 고객분들 계시면 아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빌딩 언니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젠틀몬스터 요즘 가장 핫한 브랜드인 IR 컴바인드의 법인에서 어떤 식으로 빌딩 투자했는지를 지난번에 도산공원에서부터 뒤에 보이시는 하우스 노웨어까지 한번 둘러봤는데요. 전체 총 금액으로 하면 거의 2,300억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단순히 브랜드만 보지 마시고 브랜드가 부동산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 안녕.